먼저 함안 군민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이 경남 10개 군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난 5년간 인구 감소가 가장 많았고요. 그 함안이 행정구역 그리고 읍면의 숫자가 10개로 가장 적고 재정 자립도가 또 비교적 높은 이유로 교부세 비율도 낮은 상황이고요.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서부권 발전 전략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례시로 지정된 인구 100만의 창원시와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동남권 메가시티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함안의 역할과 변화에 대해서 지역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함안의 경우에는 함안에 4개의 IC가 있고 또 그 철도역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생활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서는 대단히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이 경남 전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함안이 우리 경남 동서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도는 감정 노동자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공공부문에서도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각 부서와 출처 출연 기관에서 감정 노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는 곳은 5개 기관인데요. 아직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선을 통한 그 비대면의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폭언과 욕설 그리고 성희롱을 비롯한 이런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녹취가 가능한 전화를 사용을 하고 있죠. 도의 악성 민원 전화도 종종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전화 연결음을 사용하는 부서가 대부분이고 우리 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부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화를 받는 그 민원을 응대하는 그 노동자의 보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그 행정 전화 연결음을 그 정책 홍보에 앞서서 민원 응대 노동자 보호 연결음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군에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 그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를 드리면서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에서도 안 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같이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우리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문화 확산의 시작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국장님. 경남의 도정 홍보 예산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도정의 홍보는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님? 지난 2019년도에 제가 대표 발의로 SNS 도정 홍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그 이용률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소통기획관실에서 332건의 영상을 제작을 했고 경남도 전체 부서와 그리고 출자 출연 기간까지 합치면 약 한 800개 가까이 SNS 홍보 영상을 생산했는데요. 아쉽게도 그 도민들께 확산 전파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관님. SNS를 통한 도정 홍보는 효과성을 저는 우리 도에서도 입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SNS 도정 홍보뿐만 아니라 소셜 커머스 부분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좀 접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관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학교 내 공공조형물 동상을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감님께서 평소 각급 학교 실정과 그리고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강조해 오셨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에 꽂힌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동상을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한 것도 뭐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좀 됩니다. 해당 지역의 인물이나 뭐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의 이제 군부 같은 경우에 뭐 대하 미태윤 선생이나 뭐 의령의 백산 안희재 선생과 같은 뭐 지역 출신 인물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제가 학교에 가봐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몇몇 학교에 가보기도 하면서요. 또 이렇게 뭐 자료도 받고 보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국가주의 냉전시대 산물이 남아있는 학교가 많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지자체에서 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했더라고요. 참 뭐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이게 학교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이념 논쟁으로 변질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서글픈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뭐 교육감이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뭐 이런 것조차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집행한다면 그것은 교육감으로서 바람직한 교육 자체의 좋은 모습이다. 학교 자체의 참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또한도 학교의 이제 교육 공동체 분들이 결정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것이 어떤 이념 교육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에선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으로 도전 질문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 세대를 기억하듯이 미래의 세대가 우리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하게 만들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